동남아시아의 따뜻하고 수정처럼 푸른 바닷속에서 신비로운 부족이 거의 전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깊은 잠수에 훈련된 그들은 산소통도, 잠수복도 없이 순수한 인간의 지구력만으로 몇 분 동안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은 전설적인 바다 유목민 바자우입니다. 그들은 섬 사이를 떠돌며 집보트에서 잠을 자고 단지 창으로 바다 아래에서 사냥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운 능력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가 집이자 사냥터인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들의 세계로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바자우 사람들은 종종 바다 유목민이라고 불리며 세계의 대부분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가 육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반면 바자우는 바다를 그들의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서 살며 생존을 위해 바다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모든 파도 아래 존재한다고 믿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됩니다.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바자우는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현대 장비 없이 깊이 잠수하며 오직 호흡과 본능만으로 물고기를 잡고 바다 바닥에서 음식을 모읍니다. 그들의 삶은 조수, 해류, 바람의 변화와 얽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가 수학의 계절로 시간을 측정하는 반면 바자우는 바다의 리듬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파도 사이에서 불려지는 노래와 달빛 아래 전해지는 이야기로 엮여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과 축제는 그레고리력에 따르지 않고 달과 물의 부름, 바람의 춤을 따릅니다. 모든 의식과 전통은 바다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마치 바다가 단순한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듣고 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말이죠. 바자우는 전통적으로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 보트에서 그들은 남부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해안까지 동남아시아의 물을 가로질러 여행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물 위에 세워진 나무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물고기와 함께 떠다니거나 제국, 전쟁 또는 자연의 예측 불가능함에 맞서 후퇴하기도 합니다. 세대를 거치며 바자우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번영해 왔습니다. 그들은 파도를 책처럼 읽고 물을 호흡처럼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땅에 집착하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앵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음식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며 조상의 메아리이며 영혼의 거처입니다. 매일은 조용한 의식의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원에서가 아니라 물의 단순한 존재와 감사 속에서 말이죠. 바자우에게 바다는 집입니다. 그것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바자우 사람들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어떤 호흡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다에서 살아온 세대 동안 그들은 자유잠수에 대한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때때로 그들의 몸의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일부 바자우 잠수부들은 엄청난 수압에 대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막을 찢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는 단순히 바다와 함께 사는 대가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바자우의 몸 자체가 독특한 방식으로 적응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비장, 즉 배 안에 위치한 작은 장기가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약 50%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비장은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저장합니다. 바자우가 잠수할 때 비장은 수축하여 혈류의 신선한 산소를 방출하여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바다와 깊이 얽힌 삶의 방식에 의해 형성된 진정한 생물학적 이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자우 아이들은 밝은 햇빛과 깊은 푸른 물속에서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눈은 빛이 굴절되고 시야가 왜곡되는 수중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바자우의 각막 모양이 약간 다르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흐릿하게만 보는 조건에서도 물고기와 해양 생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은 매번 잠수가 단순한 음식 모으기가 아니라 인간과 물 사이의 우아한 춤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흐르며 직관, 경험,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전해진 민감성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들이 잠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거의 의식적인 느낌을 주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의식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자우에게 바다는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공간, 숨결,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열린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이해하듯이 해류의 끌림, 파도의 형태, 피부에 스치는 바람의 감촉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청력의 일부를 포기할 의향이 있나요? 바자우에게는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삶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바다 아래 바자우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서 그들은 외부인이 보기 힘든 고유한 결혼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자우 사람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두 개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이며 전통, 가족, 조상의 뿌리를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각 결혼식은 기억할 만한 행사로 이 항해 공동체를 수백 년 동안 바다에서 인도해온 가치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자우의 구애가 단순한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교한 의식으로 미니어처 나무배나 손으로 조각한 토큰과 같은 수공의 선물로 엮여 있습니다. 이는 기술, 책임감, 미래의 집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혼자가 사랑하는 소녀의 창 아래에서 고대 사랑 노래인 칸돌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전통을 통해 보존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은 마파치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부드럽지만 깊은 상징성을 지닌 의식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피부에 쌀가루와 강황 혼합물을 바릅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하고 축복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혼 복장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부는 전통적인 드레스를 입고 세심하게 손으로 자수한 반짝이는 구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힘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품이 있는 바주, 멜라유 의상을 입습니다. 서약은 마을의 어르신이나 지도자 앞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체 전체가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커플은 반지를 교환하며 평생 지속될 약속을 나눕니다. 그러나 축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한 만잘랑 파산한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축복, 조언, 안내를 받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영적 나침반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이는 바자우가 새로운 커플을 그들의 공동체에 넓은 포옹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가족은 4명의 가구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 모두가 그들의 직물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토대이며 인생의 변화하는 조류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만큼 들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계 문화의 조용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에게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이는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관광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장소에서의 드물고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바닥이 바다이고 지붕이 하늘인 곳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바자우 사람들에게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은 수정처럼 맑은 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바다의 심장부에 세워진 기둥집이나 물 위에서
부드럽게 떠다니는 집 보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아니고 강철도 아닌 대나무, 나무, 야자잎, 그리고 바람과 물을 오랫동안 마스터한 숙련된 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자우의 기둥집은 종종 산호초 위에 세워지며 얕은 해안 물속에 있습니다. 나무 기둥은 조수에 맞서 강하게 서 있으며 야자잎으로 지붕을 덮어 바닷바람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건축물은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필요 없고 전기 조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람, 햇빛, 그리고 바다의 조용한 장인 정신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파레파라는 긴, 좁은 보트가 있습니다. 이 보트는 생생한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많은 바자우 가족의 이동 주거지로 사용됩니다. 맹그로브 나무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리하기도 쉽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항구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보트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유산입니다. 레파레파에 올라타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트와 담요, 조리도구, 낚시 장비, 직조된 직물, 때때로 작은 난로가 중앙에 놓여 있어 물 위의 아침 안개 속으로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벽에 걸린 천, 아이들의 웃음, 선체를 스치는 파도의 소리,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공간을 살아있는 세계로 만듭니다. 햇빛이 작은 창을 통해 비추어져 바닥 아래의 바다를 비추면 그곳에서 음식과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영국, 심지어 스페인과 같은 외부의 영향을 수세기 동안 견뎌왔지만 바자우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저항하지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적응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고 바다와 함께 성장하고 바다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는 조용한 힘이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물러나고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요. 바자우는 단순히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다니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정박한 보트들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받아 한가운데 작은 마을을 만듭니다. 그들은 어획물, 도구, 지혜를 나누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를 나눕니다. 이러한 연결은 그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발 아래에 땅이 없지만 단단한 유대가 있습니다. 집 주위에 벽이 없지만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바자우에게 바다는 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관계, 그들의 가족. 그곳에서 살다는 것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레파레파가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단순한 보트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집일 수 있습니다. 꿈일 수 있습니다. 열린 바다를 부드럽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파도와 조화롭게 사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세요. 지붕은 푸른 하늘이고 바닥은 부드럽게 떠다니는 바다입니다. 그게 바로 바자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트나 수정처럼 맑은 얕은 물 위에 세워진 나무 기둥집에서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바자우 아이들은 부드러운 인도로 안내받습니다. 그들은 마치 놀이처럼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일상적인 리듬처럼 낚시하는 법을 배우며 변화하는 조수를 말없는 책처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고정된 교실도 공식적인 교과서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배웁니다. 교훈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인내심, 시선, 작은 제스처로 전해집니다. 그들의 기둥집과 다채로운 레파레파 보트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떠다니는 이웃을 형성하며 이웃과 확장된 가족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에서 요리, 그물, 수선, 이야기 나누기와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대가족은 종종 나란히 살며 공간과 책임을 공유합니다. 일상적인 일, 낚시, 요리, 보트 수리 등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위계가 없고 어떤 일도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자우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먼 바다로 나가 깊은 낚시터를 찾고 그물을 수리하고 바람을 읽습니다.
바자우 여성들은 해안 근처에서 일하며 낚시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물고기를 말리고 새우를 소금에 절입니다. 각자는 역할이 있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경험, 대화를 통한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리듬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축제, 모임, 전통의식은 공동체의 심장박동입니다. 음악, 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바자우 문화를 단순히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고 활기차고 영감을 주게 합니다. 그들에게 전통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자우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환대입니다. 방문객들은 낯선 사람이나 친구를 불문하고 음식, 쉴 공간, 그리고 일상의 흐름에 참여할 초대를 받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요. 어려운 시기에는 이웃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물고기를 나누고 물을 나누고 바다의 넓은 포옹 속에서 미소를 나눕니다. 전통 공예도 그들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보트 제작, 나무 조각, 집 건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예술 형식입니다. 기술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며 증명서가 아니라 손과 인내로 전해집니다. 축제나 떠다니는 시장에서 그들의 아름답게 제작된 보트와 복잡한 수공예품은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해안 공동체 간의 말없는 이야기처럼 교환됩니다. 수영 수업에서 보트 제작에 이르기까지 바자우는 한 가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정체성입니다. 바람이 변하고 정치적 경계가 이동하더라도 그들은 조용하고 회복력 있게 그리고 우아하게 바다의 끝없는 리듬 속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바자우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끝없는 야외 주방입니다. 그들이 먹는 거의 모든 식사는 바다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들의 일일 메뉴는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 햇살 아래서 잡히는 다양한 물고기, 즉 농어, 도미, 문어, 오징어, 그리고 수많은 조개류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음식 문화에서 가장 독특하고 때때로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해산물을 날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실용성과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진공 포장기가 없는 바자우는 발효, 햇볕에 말리기, 훈제와 같은 작은 그러나 강력한 기술에 의존하여 음식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오랜 방법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단순한 어획물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요리로 변모시킵니다. 그들의 요리 방식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합니다. 작은 불, 물이 담긴 냄비, 그리고 근처 섬에서 모은 야생 뿌리 몇 조각이 그들이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웃 공동체와 쌀이나 소금을 교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자우의 식사는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선하고 소박하지만 풍미가 가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식단이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잠수 능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호흡 기능과 산소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학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먹는 것이 그들이 파도 아래에서 번영하는 비결의 일부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편의시설, 냉장고, 통조림,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세계에서 바자우는 여전히 현재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그들은 손으로 낚시하고 나무로 요리하며 햇빛과 바닷바람으로 음식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가난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연과 물의 리듬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해안 공동체가 도시화와 현대화의 급류 속에서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반면 바자우는 조용히 떠다니며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식사를 하고 겸손하지만 지속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쫓지 않고 그들만의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통과 자연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서 조수와 초승달처럼요. 바자우 사회에서 거래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과 이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바자우는 현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교환하는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부는 신선하게 잡은 물고기를 수공예품인 엮은 매트나 전문 낚시 도구와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역시장은 단순한 상업의 장소가 아니라 바자우가 서로 연결되고 이웃 마을과 상호작용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입니다. 이 분주한 시장은 그들이 인겨 농산물을 판매하고 필수품을 구매하는 곳입니다. 특히 바자우는 보트 제작 기술과 독특한 낚시 도구 제작으로 유명하며 이를 인근 공동체나 분주한 시장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판매합니다. 그들의 공예를 통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바자우의 거래는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주변 공동체와 아이디어, 지식, 흥미로운 관습을 교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그들의 문화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지며 다른 그룹의 새로운 요소를 수용하고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바자우에게는 거래의 기회가 열리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 시즌이나 풍성한 수확 후에는 인겨 자원을 교환하여 공동체 전체가 연중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절 거래 방식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바자우의 독특하고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풍부한 거래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바다 유목민들의 매혹적인 삶의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자우 사람들은 고인의 사랑하는 이들을 기리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와의 밀접한 연결에 뿌리를 둔 독특한 전통입니다. 많은 다른 문화와 달리 바자우는 바다를 단순한 평생의 집이 아니라 최후의 안식처로 봅니다. 필리핀에 사는 바자우 라우트 공동체의 장례식은 고인의 시신이 정교하게 엮인 매트에 조심스럽게 쌓여질 때 시작됩니다. 시신은 캐텍이라는 작은 전통 나무 보트에 실려 넓은 바다에 부드럽게 띄워집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은 이러한 떠다니는 보트 위에 집과 같은 작은 구조물을 세워 그들의 바다와의 영원한 유대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식 동안 바자우 공동체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외우며 고인이 평화로운 내세를 찾기를 바라는 의미 있는 선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물에는 그들이 세대를 거쳐 이어온 바다와의 삶을 반영하는 실용적인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해안 지역과 수중 장소는 바자우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며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장소들은 현재 세대와 조상들 사이에 영적 다리 역할을 하며 어부와 잠수부들에게 항상 조심스럽고 존경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관습은 바자우 사람들과 바다 사이의 깊고 지속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바다는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며 그들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바자우 문화의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은 그들의 정교한 문신 관습입니다. 이 문신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부족의 영적 신념과 해양적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띄는 문신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인 바자우 문신은 깊은 신비적 의미를 지니며 불행으로부터의 영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문신 디자인으로는 바다의 파도, 해양 생물, 천체 기호 등이 있으며 각각은 바자우의 고대 애니미즘 전통을 깊이 반영합니다. 바자우의 잠수부와 어부들에게 이 문신들은 영적 갑옷 역할을 합니다. 이 표시는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상징적으로 보호하며 위험한 바다 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바자우 부족은 종종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묘사되지만 지리와 역사에 의해 형성된 놀라운 언어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언어는 총칭하여 사마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다양하고 균일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어 계열에 속하는 사마는 세대를 거치며 독특하게 발전하여 다양한 영향을 반영합니다. 바자우 방언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한 음절 강조 패턴입니다.
이웃 언어와 달리 바자우 화자는 일반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조를 두어 눈에 띄는 언어적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바자우 언어는 여러 필리핀 언어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독특한 발음 변화를 초래합니다. 역사적 소리들이 혼합되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모음이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술루 군도와 더 넓은 해양 동남아시아와의 깊은 역사적 유대를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바자우 방언은 주로 동해안과 서해안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서해안, 특히 북부와 서부 사바에서는 고립으로 인해 독특한 지역 하위 방언이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동해안 방언, 즉 사마 우비안과 사마 시무눌은 술루 군도에서의 이주 역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방언 구분은 더 넓은 문화적 영향과 역사적 이주 패턴을 강조합니다. 핵심 언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발음과 어휘의 지역적 차이는 바자우 공동체 내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전미사에서 모음이 어근의 모음을 반영하는 모음 조화와 같은 흥미로운 특징을 주목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드문 현상입니다. 그들의 다양한 언어는 수세기 동안의 해양 연결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자우 라우트는 현대의 경계가 그들의 전통적인 항해 생활 방식을 위협함에 따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